대천 명유아 연쇄 실종 사건. 아우. 1994년 8월 16일 날 충남 대천의 한 마을에서 논두렁에 있는 5살짜리 여자아이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그 아이는 이제 옷을 하나도 입지 않고 있었고 또 가슴에는 예리한 것으로 찔린 상처가 2군데 있었습니다. 부검해봤더니 결과는 질식사였습니다. 정말 놀랍고 끔찍한 것은 아이가 질식해 죽은 이후에 흉기로 배를 가르고 간을 꺼내간 그런 정황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그 전날 새벽에 집에서 자던 중에 실종돼서 신고가 들어가 있는 자는데? 그런 상태였습니다. 근데 마을 사람들이 이 소식을 접한 순간 다들 이제 공포에 떨기 시작합니다. 바로 3년 전에 악몽이 떠올라서였는데요. 여자아이 시신이 발견되기 3년 전인 91년도 8월 16일에도 한 아이가 실종됐습니다. 그 아이는 이제 생후 2개월 된 남자아이였는데요. 그 아이도 가족들과 같이 집에서 자던 중에 실종됐다가 10시간 이후에 발견됐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난 그 다음 해 92년 2월도에 또 한 여자아이가 실종됐습니다. 그 아이는 생후 15일이었습니다. 15일이요? 예. 이 아이도 한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발견됐는데 안타깝게 추운 날씨에 너무 이렇게 노출이 많이 돼 있어서 그 폐렴으로 숨지고 말았습니다. 15일이면 진짜. 근데 이걸 이제 경찰들은 연쇄 실종 사건이다 이렇게 보고 수사를 시작합니다. 몇 달 지나지 않아서 또 한 명이 실종됩니다. 이번에는 생후 4개월 된 아이였는데요. 이 아이는 몇 시간 발견됐지만은 온몸에 타박상을 입은 채로 동네 논두렁에서 발견됐습니다. 타박상. 예, 그래서 치료를 하던 중에 이제 숨졌고요. 그리고 또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같은 해에 마을에서 산후조리 하던 한 산모가 데리고 자던 생후 6일 된 아이가 여자아이가 실종됐습니다. 아, 그런 일이 있으면 그 마을에서 살기가 힘들 것 같아요. 더구나 애가 있으면. 예, 이 6일 된 아이는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아, 실종됐구나. 데리고 자는데. 자, 경찰들은 일단 이 사건을 접하고 수사에 들어갑니다. 처음에 벌어졌던 4가지 사건을 보면은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우선 새벽 2시에서 5시 사이 그 시간에 가족들과 함께 자고 있는 아이에게 다가가서 대담하게 직접 들고 나오는 점. 그리고 아이들이 모두 신생아에 가까운 그런 아이들이었고요. 또 이 아이들이 가까운 그 충남 보령 시내의 한 동일한 산부인과에서 태어났습니다. 또 이 아이들 4명과 그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5살 여자아이 집들이 이렇게 선으로 그어보면은 딱 반경 300m 내에서 이렇게 모든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게 참 답답한 게 수사하기 답답한 게 너무 시골 동네라서 방범용, 교통용 이런 CCTV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거기다 범인 발자국 하나 이렇게 확보를 하지 못했고요. 그렇게 해서 예전 사건들을 답답하게 수사하는 과정에서 5살짜리 여자아이 시신이 발견된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은 처음에는 이제 용의자가 정신질환자거나 아니면은 아이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잃어버린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용의자를 상태를 설정해 놓고 수사하던 중에 그럴 때 용의자가 한 명 검거됩니다. 한 30대 남성이었는데요. 그 5살 여자아이 시신이 발견된 논두렁 근처에서 과도, 면장갑 그리고 여성용 스타킹을 들고 이렇게 배회하다가 경찰에게 붙잡힙니다. 또 이 사람 신상을 조사해 보니까 얼추 경찰들이 그 프로파일링했던 그런 사람에 부합하는 거예요. 또 안타깝게 이제 뭐 사건 현장에 있던 뭐 발자국 같은 것도 맞춰볼 것도 없고 증거가 없어서 이 남성을 훈방 조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마지막 범죄 일어났던 94년도 그 5세 여자아이 사건이 공소시효가 2009년에 종료되면서 이 사건이 영원히 암흑 속에 묻히게 됩니다. 왜 이렇게 뭔가 실마리조차 찾지를 못했을까요? 처음에 공개 수사로 진행하지 않고 경찰들이 뭔가 비공개로 탐문 수사를 하면서 주민들 협조를 얻는데 많이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 아직도 거기에 대한 원성이 자자하고요. 또 안타까운 것은 이 사건이 벌어진 게 그 개구리 소년들 사건이 일어나고 5살밖에 안 지났을 때라서 좀 관심도나 이쪽에서는 그 개구리 소년 사건에 묻힌 측면도 컸습니다. 그러면 이게 문득 지금 든 궁금증인데 개구리 소년 사건이 지금 현재인 2015년에 발생을 했다면 네. 해결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한 90% 이상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와 비교도 못할 정도로 CCTV가 어딘지 많이 늘어났고 그렇죠. 과학 수사가 많이 발전. 뭐 산속에 들어가도 담배꽁초 버리는 사람 잡으려고 CCTV 놓는 시대인데 예. 그리고 과학수사 기법들도 많이 발전해서 요새는 지문에 한 20, 30%만 있으면 조각 지문 추출이라고 해서 다 신상을 밝힐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애들이 밖에서 돌아다니다가 유괴를 당한 것도 아니고 집에서 자고 있는데 계속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공포스러웠을지 상상도 안 이거 가거든요.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그 대천이나 이 근처 분들은
이제 애들을 밖에 내보내지 않고 24시간 동안 같이 집에서 칩거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더군다나 심지어는 이제 잠을 안 자고 애들을 지키는 경우도 있었고요. 나중에 또 맨날 어떻게 그러고 살아요. 그래서 이사를 가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니 근데 5번째 그 비해 아동은 또 장기도 없었잖아요. 혹시 그게 이제 장기 밀매랑 또 관련이 있지 않나요? 예, 물론 경찰도 그런 점을 좀 수사선상에 놓고 고민을 해봤는데요. 특히 그 당시에는 약간 그 특수질환 가진 분들 중에 아이들 간을 먹으면은 병이 낫는다 이렇게 믿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 아니면 좀 사이비 종교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해서 한 50명 정도 추려놓고 봤는데 안타깝게 거기서도 이제 범인은 찾지 못했습니다. 저기 장기 밀매를 하려면요, 그 장기를 자르는 방식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함부로 드러낸다면 그대로 그게 장기 이식이 안 돼요.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하고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첫 번째 아까 여자아이 말씀하셨는데 그 아이 잘라낸 간이 뭐 한 손가락 그 정도 일부였고 그마저도 그 시신 근처에 또 다른 놈두렁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더군다나 이 동네 자체가 좀 가난한 동네라서 또 금전을 노린 그런 사건도 아니고 참 많은 경찰들 그 이유가 똑같하게. 뭘까? 근데 뭐 이 최근에 공소시효 폐지 법안이 나왔잖아요. 그럼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다시 수사될 뭐 확률은 없습니까? 예, 안타깝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공소시효가 폐지됐지만 그 2000년 이전에 일어난 강력범죄들은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은 경찰들도 이 점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최호영 기자. 예, 법에는 공소시효가 있지만 우리 천벌에는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아이들 데려간 당신 분명히 꼭 벌 받을 겁니다.